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네. 2025년 8월 한국 소비 지형도를 아주 새롭게 그리고 있는 이 G세대의 트렌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미리 공유해 주신 여러 최신 보고서랑 기사들, 이걸 바탕으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번 분석의 목표는 뭐랄까 명확합니다. Z세대가 딱 제시하는 새로운 소비 기준 있잖아요. 네네. 바로 실용주의 그리고 가치 소비. 이게 진짜 뭘 의미하는 건지 좀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시장이나 어쩌면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소비 생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걸 가늠해 보는 거죠. 맞습니다. 변화의 방향을 미리 읽어보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근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기 제가 자료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보통 Z세대 하면 그냥 가격에 민감하다, 싼 것만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들을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좀 단편적인 시각일 수 있죠. 네, 단순히 싼 것만 찾는 세대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이 복잡하면서도 아주 매력적인 Z세대의 소비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왜 지금 우리가 Z세대 소비 방식에 이렇게 주목을 해야 할까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네. 주신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있더라고요. 역시 경제 상황, 고물가, 저성장, 또 고용 불안 같은 거요. 그렇죠. 그게 아무래도 가장 큰 배경이겠죠. 네, 류튼이나 제미나이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었고 특히 그 앞선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자랐잖아요, 이 세대가. 네. 맞습니다. 바로 윗세대의 경험을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비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네. 그 경제적인 불확실성, 이게 소비 태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단순히 지출을 줄인다 이거랑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냥 아끼는 거랑은 다르다. 네. 맥킨지나 챗GPT 자료 같은 데서도 분석하듯이 Z세대는 소비 행위 자체에 대해서 이전 세대랑은 확실히 다른 접근을 해요. 아주 의식적이고 또 가치 중심적인 접근. 의식적이고 가치 중심적이다. 네. 모든 소비 결정 앞에서 내가 이걸 왜 사야 하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죠. 뭐랄까, 좀 더 철학적인 소비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특징.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 네. 맞아요. 이건 거의 모든 자료에서 핵심 배경으로 꼽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류튼, 제미나이, 챗GPT 다 마찬가지고요. 정보 탐색 능력이 거의 본능 수준이잖아요. 네, 탁월하죠. 그러다 보니 기업이 막 멋지게 포장해서 전달하는 브랜드 메시지 이런 것보다는 훨씬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다른 사용자들이 직접 써보고 올린 솔직한 경험담 UGC라고 하죠. 이걸 훨씬 더 믿는 경향이 강해요. 아, 사용자 생성 콘텐츠? 네네. 네. 아무리 광고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도 솔직한 후기 몇 개가 구매 결정에는 훨씬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군요. 의식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접근, 그리고 디지털 정보에 기반한 신뢰. 이 두 가지가 Z세대를 이해하는 아주 큰 축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축인 실용주의부터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Z세대의 실용주의. 이게 우리가 흔히 알던 가성비랑은 좀 결이 다르다면서요. 네, 맞아요. 좀 더 복합적이죠. 밑은 자료 보니까 물론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가성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심리적인 만족도, 가심비, 네, 가심비. 심지어 시간 절약 효과, 시성비까지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도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그래서 NIQ 자료 분석처럼 정말 필요한 물건만 아주 신중하게 낭비 없이 구매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또 하나는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기능을 쓰거나 아니면 아주 오래 쓸 수 있는 내구성 좋은 제품 이런 걸 선호하는 특징이 나타나더라고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 제미나이 자료였는데 저가 커피 소비는 엄청 늘었잖아요. 네, 요즘 정말 많이 들었죠. 근데 대형 유통업체 PB 상품 있죠. 자체 브랜드 상품. 이거 구매율은 오히려 밀레니얼보다 낮다는 거예요. 오, 그건 좀 의외네요. 가격 메리트가 클 텐데.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가격 말고 다른 뭔가를 더 본다는 뜻 아닐까요? 아, 아주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그 부분을 제미나이 자료에서는 마인드풀 스펜딩, 그러니까 의식적인 소비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의식적인 소비?
단순히 가격표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소비를 하지?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랑 가치를 주지? 이걸 계속 스스로 묻는 거예요. PB 상품 같은 경우 가격은 물론 저렴할 수 있지만 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른 가치들, 예를 들면 뭐 브랜드의 이야기라든지 디자인 감성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능 같은 거, 그런 면에서 좀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하, 가격 외에 다른 기준들이 작용했다. 그렇죠. 이런 맥락에서 또 MB 슈머, 그러니까 양면적 소비자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MB 슈머요? 양면적이다. 네, 제미나이 자료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 평소 생활비 있잖아요. 매일 마시는 커피나 뭐 생필품 같은 거. 여기서는 진짜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할 정도로 막 아끼는데 네네. 자신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예를 들면 뭐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체성을 딱 드러내는 취미 용품 혹은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한정판 굿즈 같은 거. 여기에는 또 돈을 아끼지 않고 과감하게 쓰는 거죠. 와, 극단적인 절약과 과감한 투자가 공존하는 거네요? 네, 아주 전략적인 소비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충동적인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리고 또 소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막 바뀌고 있어요. 소유요? 네. 예전처럼 꼭 내 것으로 가져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경험하거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접근,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커지면서 공유경제나 렌탈 시장이 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렌탈 정말 많이 하죠. KT경제금융연구소에서는 2025년에 우리나라 렌탈 시장 규모가 1,000조 원에 이를 거다, 이렇게 예측했을 정도니까요. 100조요? 와. 네. 제미나이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뭐 명품 시계나 아니면 그 비싼 헤어드라이기 같은 거 빌려 쓰는 거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됐고, 심지어 미국 Z세대 사이에서는 집을, 주택을 여러 가족이 같이 사서 공유하는 그런 트렌드까지 나타나고 있대요. 집을요? 정말 전통적인 소유 개념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네요.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중고거래 시장 성장도 좀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제미나의 자료 분석처럼 Z세대에게 중고거래는 그냥 단순히 돈 아끼는 거, 그 이상이에요. 아, 그 이상이다. 네. 자신의 어떤 숨겨진 취향을 발견하고 비슷한 취향 가진 사람들이랑 그걸 공유하는 장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덕질이라고 하죠. 그걸 더 깊이 즐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약간 놀이처럼 즐기는 거군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놀이처럼. 특히 번개장터 같은 플랫폼들은 단순 물건 거래뿐만 아니라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 역할까지 하면서 Z세대들의 아주 중요한 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죠. 의식적인 소비, 양면적 소비, 경험과 접근 중시, 놀이로서의 중고거래. 와, Z세대 실용주의는 정말 한 단어로 딱 정의하기가 어렵네요. 네, 굉장히 다층적이죠. 단순히 아끼는 걸 넘어서 아주 영리하게 그리고 자기 만족을 최우선으로 소비를 설계한다. 뭐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축, 가치 소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복잡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축이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Z세대가 자기 신념이나 가치관을 소비를 통해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소비로 말한다 이런 느낌이죠. 네. 예를 들어서 코리아 타임스나 챗GPT 자료 보면 ESG 경영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이라고 하죠. 이걸 구매 결정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걸 위해서 기꺼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 이런 응답이 60%에서 67%, 거의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네. 여기서 핵심은 Z세대가 기업의 그 보여주기색 활동 있잖아요. 이거에는 되게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진정성을 보는 거죠. 네. 챗GPT 자료에서 강조하듯이 브랜드가 얼마나 투명하고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지 이걸 아주 날카롭게 평가해요. 자기 신념을 소비로 드러내는 미닝아웃 현상. 이것도 제미나이 자료에 나왔는데 이것도 이런 배경 때문인 것 같고요. 네, 미닝아웃. 심지어 환경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행사는 불매하겠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응답이 70%가 넘었다는 제미나이 자료 결과는 와, 기업들한테 Z세대의 가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기업들은 이제 제품 기능이나 디자인만 막 강조할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 즉 가격 정당성을 아주 투명하게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거죠. 챗GPT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네, 그리고 겉으로만 막 친환경적이 척하는 거,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린워싱. 네. 이건 뭐 Z세대의 그 예리한 눈을 피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반감을 사서 브랜드 이미지에 아주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어요. 리튼이나 챗GPT 자료 모두 이 그린워싱에 대한 Z세대의 냉담한 반응을 경고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유통 단계를 확 줄이고 브랜드 철학이나 스토리를 소비자한테 직접 전달하는 D2C 모델 있죠. 다이렉트 컨슈머. 네, D2C. 이게 Z세대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어요. 위튼 자료 분석처럼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생기는 거품을 빼고 좀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동시에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소통하니까 Z세대의 마음을 딱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결국 투명성하고 진정성,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렇군요. 직접 소통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좀 흥미로운 흐름이 있는데요. 제미나이 잔료에서 나온 무해력, 파워 오브 함레스네스라는 키워드예요. 무해력이요? 네, 해가 없다. 네. 끊임없는 경쟁이나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속에서 피로감을 느낀 Z세대들이 뭐 푸바오같이 순수한 존재나 아니면 그 피크민 블룸이라는 게임처럼 경쟁 요소가 적고 소소한 성취감을 주는 게임, 이런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 편안함을 주는 콘텐츠나 상품에서 위안을 찾는 경향을 말해요. 아, 뭔가 편안함을 찾는 거군요. 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하루, 그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의 소중함을 발견하려는 태도랑도 좀 맞닿아 있고요. 이것도 넓게 보면 가치 소비로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나 경쟁보다는 평온함, 안정감이란 가치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행태니까요. 미닝아웃, 진정성 요구, 그린워싱 경계, 그리고 무해력 추구까지. 와, Z세대 가치 소비 스펙트럼은 정말 넓고 구체적이네요. 네, 그렇죠. 기업들이 이런 다양한 요구를 다 맞추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실용주의랑 가치 소비 외에 Z세대 소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들은 없을까요? 좀 더 입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죠. 네, 있습니다. Z세대의 소비는 몇 가지 더 흥미로운 특징들을 좀 융합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앞서 계속 얘기했던 디지털 네이티브 특성하고 가치 중심 성향, 이게 딱 결합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그 두 가지가 섞이면서 나타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개인화,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키워드로 좀 묶어볼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개인화와 적극적인 참여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선 NIQ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충동 구매보다는 사전의 정보를 아주 철저히 탐색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잖아요. 네, 계획적이죠. 여기에 더해서 제미나의 자료에서 나온 토핑 경제, 그리고 셀고리즘 개념이 아주 흥미로워요. 토핑 경제, 셀고리즘, 좀 생소한데요? 네, 완제품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크록스 신발의 여러 가지 장식, 지비치라고 하죠. 그걸 막 달거나 아니면 평범한 데님 옷을 자기 스타일대로 커스텀하는 것처럼 기본 제품에 자기 취향을 토핑처럼 얹어서 개성을 표현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아, 뭔가 덧붙여서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거. 그렇죠. 정보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정보를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막 피드백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기한테 최적화된 정보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셀고리즘을 구사하는 거죠. 알고리즘을 길들인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소비 과정 전반에서 그냥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 더 나아가 창조자가 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단순히 소비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만들어가고 참여한다. 이 점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또 다른 특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경계의 파괴와 융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특징도 아주 두드러져요. 제미나이 자료에서 옴니부어, 그러니까 잡식성 소비자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옴니부어, 잡식성 소비자요. 재밌네요. 네, Z세대는 나이나 성별 같은 그런 전통적인 인구 통계학적 구분, 이런 것보다는 개인의 취향을 중심으로 아주 다양한 영역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딱 들고 다이소 가서 쇼핑하는 모습, 이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것처럼요. 아, 그렇죠. 요즘 그런 모습 많이 보이죠. 네, 고가랑 저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채널, 이건 챗GPT나 NIQ 자료의 옴니채널 분석이랑도 연결되죠. 주류 문화랑 하위 문화를 막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융합하는 모습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 클래식 트렌드, 이게 바로 제미나이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신라면이나 불닭볶음면처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브랜드가 새로운 맛이나 형태로 막 변주돼서 다시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고궁이나 전통시장 같은 오래된 공간을 Z세대만의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즐기는 현상, 이런 걸 말해요. 아, 오래된 것의 재발견 같은 거네요. 네. 근데 단순히 향수를 느끼는 걸 넘어서 현재의 감각이랑 기술을 더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죠. 팝업 스토어의 역할 변화도 좀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재미나이 자료 분석처럼 Z세대에게 팝업 스토어는 그냥 물건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브랜드의 스토리를 직접 체험하고 그 경험을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막 공유하는, 뭐랄까, 일종의 오프라인 컨텐츠 플랫폼처럼 기능하고 있는 거죠. 체험하고 공유하는 공간? 네. 앞서 얘기했던 Z세대의 경험 중시 성향이랑 디지털 공유 문화, 이걸 아주 정확하게 간파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품과 경험, 소비와 소통의 경계가 확 허물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리고 아까 MB 슈머 얘기하면서 잠깐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되게 신중하게 소비하면서도 뭐 스페셜티 커피 한 잔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굿즈처럼 자기한테 이미 있는 작은 사치, 여기에는 또 망설이지 않는 모습도 이런 복합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와, 정말 Z세대 소비는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층적이네요. 실용적이면서도 가치를 쫓고 계획적이면서도 작은 사치를 즐기고 또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커뮤니티랑 연결되길 원하고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면서도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경험을 갈망하고 어찌 보면 되게 모순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모습들이 막 융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한마디로 딱 규정하기 어려운 세대예요. 오늘 Z세대의 소비 트렌드를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볼 때 핵심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이들은 쓸모, 그러니까 실용성이죠. 그리고 의미, 즉 가치.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그것도 아주 영리하게 잡으려고 한다는 거. 맞습니다. 쓸모와 의미의 균형. 특히 인상적인 건 이 모든 판단 과정을 온라인, 오프라인 막 넘나들면서 엄청 적객적으로 정보를 찾고 검증한다는 점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좋은 제품 만드는 거, 이걸 넘어서서 그 제품의 가치, 그리고 브랜드의 진정성, 이걸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기업들은 Z세대의 이런 복합적인 면모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해야 해요. 챗GPT 자료에서도 재원하듯이 그냥 기능만 막 나열할 게 아니라 가격 책정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가격 정당성,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꾸밈없이 소통하면서 사용자들의 솔직한 후기, UGC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겠죠. 디지털 경험 강화. 네, 소통과 후기 확산. 그리고 계획적인 소비 성향을 고려해서 뭐 구독 서비스나 리필 스테이션 운영 같은 것도 효과적일 수 있고요. ESG 활동 같은 경우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랑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거고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죠. 리튼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결국 핵심은 개개인의 취향과 니즈에 맞춘 초개인화된 접근, 하이퍼 퍼스널리제이션, 그리고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를 활용한 소통,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이라는 가치의 실현, 마지막으로 Z세대가 열광하는 독창적인 경험의 제공,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초개인화, 커뮤니티, 지속가능성, 경험. 네, 이 모든 요소들을 정말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진정성 있게 실행할 때 비로소 까다롭지만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이 Z세대 소비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듣고 보니 Z세대가 주도하는 이런 소비 방식은 그냥 특정 세대의 유행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의 소비 문화 기준, 뉴노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어쩌면 좀 더 합리적이고 더 윤리적인 소비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Z세대가 이 소비라는 창구를 통해서 기업과 사회에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움직임이 비단 소비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의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소비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동력? 네.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도 향합니다. 지금 당신의 소비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